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요새 사실 날씨가 좋잖아요. 그 주말이어가지고 낮 시간에 영화관으로 발걸음을 하기가 참 쉽지 않은 계절인데 오늘 폭력의 씨앗 영화를 보러 그리고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관객분들이 와주셨네요. 인사 한 말씀씩 먼저 해주실까요? 감독님부터. 네. 단표랑 태기라고 합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분당 쪽에서 오늘 왔는데 거기 공원에 장난이 되고 사람들이 와서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자님 밖에 할 게 더 많은데 극장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폭력의 씨앗에서 주연 역할을 맡은 이가섭이라고 합니다. 이른 시간에 극장 와주셔서 영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폭력의 씨앗에서 필립 역할을 맡은 정재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군복만 입고 있던 청년들이 이렇게 또 사복 입고 앉아있으니까 기분이 색달리시죠? 전주영화제에서 올해 이 영화가 상영이 된 다음에 영화제에서 굉장히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어요. 그리고 이 주연 배우들도 또 영화제에서 처음 관객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고 이제는 개봉으로 관객 여러분들을 뵙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전 사실 전주에서부터 이 영화를 굉장히 좋아한 관객 중에 한 명이었는데요. 이게 군대 내에서 폭력적인 계급관계가 보시는 것처럼 주가 되는 영화이긴 하지만 군대 영화로 가지기에는 좀 아까운 면들이 많은 영화이긴 합니다. 그보다는 좀 사회적인 폭력의 순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영화라고 표현하는 편이 조금 더 맞을 것 같고요. 폭력 안에서 인물이 어떤 행동을 취하는가, 그리고 폭력을 인지하고 거부하는 것, 그것이 왜 어렵고 쉽지 않은가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폭력은 인물도 어떻게 잠식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나리오 구성 과정에 대해서 감독님께 먼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일단 인물들이 밖으로 나온다라는 설정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시나리오였을 것 같거든요. 군대 얘기 일단 앞부분에 제가 구조적으로 해놓고 살짝을 군대 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쓸 것인가 아니면 밖에서 일을 쓸 것인가를 고민할 때 예전에 제가 이제 군 생활할 때 외박을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고참하고 저 후임하고 이렇게 같이 나와가지고 밥 먹고 이런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근데 그게 되게 폭력적인 상황은 아니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군 생활하면서 흔히 있을 수 있는 그런 식사 자리 정도였는데 그날 조금 제가 재밌다고 느꼈던 게 이상하다고 느꼈다고 할까요? 형이라고 막 부르라는 거예요. 형이라고 부르기 싫은데 그러면서 동갑인 사람들은 말 뭐라고 하고 이래서 그게 방금까지 우리가 한 시간 전까지 저 안에서 어떤 그 구조적인 관계 안에 있었는데 그걸 무너뜨리고 그냥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또 내일이 되면 다시 들어가서 같은 일을 반복할 텐데 그래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왜 나는 무너뜨리지 못하고 형이라고 부르기 싫을까? 그 마음은 도대체 뭔가. 그리고 되게 불편하고 그래서 밖에 나왔는데도 그런 마음이 계속 갖고 있게 된다는 게 좀 이상했어요. 그래서 그런 게 더 재밌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외박을 나와서 일어난 일을 이제 설정을 해놓고 시나리오를 썼어요. 생각해보면 이 영화는 이가섭 배우가 연기한 주용의 뒷모습으로 시작해서 주용의 뒷모습으로 또 문을 닫는 영화이긴 한데요.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뒷모습에 담긴 의미가 굉장히 좀 달라요. 이 영화를 담고 있는 뒷모습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폭력적인 상황을 주시하고 있거나 관찰자이거나 아니면 그 폭력 안에 피해자일 경우에 뒷모습을 보여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끝에 가면은 어쩔 수 없이 이가섭 배우가 연기한 그 주용 같은 경우도 폭력에 가담한 인물로서 가해자로서의 뒷모습으로 보이기 때문에 처음과 끝이 같은 장면을 담고 있지만 좀 다른 모습으로 읽히기도 하는데요.
카메라가 주용을 따라간다라는 기본적인 규칙 같은 것들이 영화에 있었을 것 같아요. 계속 핸드헬드로 그 주용을 따라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뒷모습을 많이 담을 수밖에 없는 영화였을 거란 어떤 촬영적인 한계라든지 아니면 어떤 촬영적인 컨셉 같은 게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그걸 제외하고서라도 뒷모습에 감독이 주목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 들거든요. 주인공을 따라가는 형식의 영화를 이제 먼저 생각을 해놓고 그 사람이 이 사회 안에서 어떤 존재로 이렇게 자리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그 뭐 군대 들어간 순간 조금 임명성 같은 게 생기는 것 같고 그리고 그게 다 거기서 거기인 것 같은 사람으로 변한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어떤 뒷모습의 그림과 연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더 발전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누구인지 좀 애매모호하게 영화를 진행시키는 게 중요한 것 같았어요. 이를테면은 이 사람이 언제 변하거나 언제 화낼 수 있는데 그것을 이제 관객분들이 보고 정보를 읽는 데까지 시간을 조금 지연시키면서 긴장감을 더 줄 수 있는 방식의 촬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를테면 얼굴을 보여준다던가 하면 표정이 금방 읽혀버리니까 그 시간을 조금 지연시키면서 긴장을 조금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배우들은 촬영장에서 이 카메라의 움직임을 어떻게 적응해가는지도 굉장히 궁금하고 어떤 가이드가 있었는지도 궁금해요. 왜냐면 카메라가 계속 어쨌든 본인들을 따라오고 있고 롱테이크로 촬영됐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10분짜리를 찍는다라고 하면은 9분 50초에만 망쳐도 처음부터 다시 찍어야 되는 현장들이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카메라의 움직임에 따른 어떤 배우들의 고충 같은 것들 현장에서 어떻게 익숙해졌는지에 대한 얘기 좀 듣고 싶어요. 배우들 고충보다는 촬영 감독님 고충이 더 있으시지 않으셨을까 싶고요. 사실 롱테이크고 원식이고 그렇게 돼서 조금 더 배우들끼리 얘기 많이 하고 리허설도 많이 해서 순간적으로 집중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상대 배우랑도 그렇게 했었던 것 같고 카메라 워킹이나 동선 같은 경우는 감독님이랑 촬영 감독님이랑 리허설을 워낙까지는 아니고 많이 했었기 때문에 따로 고충이나 불편함은 없었고 뭔가 재밌었고 신기했었던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많이 배운 것 같고 좀 연극적인 것 같기도 하고. 정재훈 배우님은 어떠셨어요? 예, 이가섭 배우가 잘 말해줘서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저는 오히려 좀 장점이나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연기를 할 때 너무 컷을 나눠서 이렇게 너무 쪼개서 준비할 때보다는 오히려 좀 한 번 처음부터 끝까지 감정을 계속 연결시켜 가면서 연기를 할 수 있었던 부분은 오히려 배우들한테는 좀 장점으로 다가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오히려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캐스팅할 때 이제 배우들 이제 섭외할 때 이제 꼬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영화는 다른 현장과 다르게 라이팅도 하지 않고 배우만 준비되면 무조건 배우 위주로 연기 위주로 갈 수 있는 편한 현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으나 상당히 부담스러웠죠. 찍을 때는. 이제 엔진하면 다시 해야 되고 촬영 감독님 눈치도 보이고 이러니까. 장소 자체는 되게 많은 장소들이 나오진 않거든요. 물론 뭐 군대에 있던 사람들이 1박을 외박을 다닐 수 있는 동선이라는 게 사실 뭐 그러하듯이 시나리오 단계부터 그 동선을 최소화하는 구조로 되어 있죠. 그래서 뭐 음식점, 화장실, 뭐 숙박업소, 치과, 뭐 누나 집, 뭐 이 정도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터미널 이런 동선들인데요. 이 동선을 짜는 것도 굉장히 고심이 많았을 거예요. 어떻게 이동해서 뭐 어디에 가서 무슨 사건이 펼쳐져야 되는지에 대한 계산이 분명하게 서야 하는 시나리오였기 때문에 이 장소들을 사실 조금 더 넓히고 싶은 욕심도 있었나요? 일단 움직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기본적인 골조는 커트를 하지 않는 대신에 주용이 움직이면서 앵글을 이제 베레이션을 해서 커트를 한 것처럼 이렇게 느낌을 주는 것이 저의 뭐랄까 야심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커트를 하지 않으면서 지루하지 않은 영화를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주인공을 계속 움직이게 해야만 했어요. 근데 그게 의미적으로도 되게 맞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를테면 이 사람은 여기 가만히 있기는 되게 있을 수가 없는 사람이고 고참이 오라는 거 오고 가라는 거 가고 능동적으로 또 움직이지도 못하고 매형도 마찬가지로 오라는 거 오고 가라는 거 가고 술 따르면 따르고 뭘 가져오라면 가져오고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움직임도 좀 의미적으로도 맞는 것 같았고 그래서 그 움직임이라는 게 저한테 되게 중요했던 어떤 코드 같은 거였죠. 형식의 얘기가 나온 김에 감독님께 하나 더 여쭤볼까요? 이 영화는 굉장히 단순한 형식들을 가지고 실험한 영화에 가까운데 전체 제가 그 숏을 한 번씩 세면서 영화를 다시 한번 봤더니 50개가 약간 넘는 뭐 52개, 뭐 53개 이 정도의 숏들로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그 정도 숏을 가지고 있고 그 모든 숏들이 전부 다 롱테이크 촬영으로 이루어져 있고 음악이 없고 4대3에 굉장히 각박한 화면 비율 같이 뭔가 도식적으로 감독이 머릿속에 어떤 그림을 그려놓고 이런 구조들을 만들어서 영화를 계산적으로 찍었다, 그러니까 좋은 말로 계산적으로 찍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영화 형식에 대한 결정은 어느 단계에서 결정된 건가요? 콘티를 그리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촬영 준비를 할 때,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다 써놓고 이제 어떻게 찍을지에 대해서 촬영 감독님하고 고민을 할 때 한 3번인가를 만나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수다만 떨고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왠지 나눠 찍기 하기 싫은 건 거죠 이제. 근데 이제 앉아서 얘기를 하려면 그런 걸 얘기해야 되니까 그러다 한 3번째쯤 이렇게 부진하게 이렇게 있다가 하지 말자 그러더라고요. 손지웅 촬영 기사가. 그래서 저도 같은 생각인데 그렇다면 한 2회차 정도에는 조금 나눠 찍을 수 있을 땐 찍어보고 촬영을 하면서 느낌을 받으면서 결정을 하자. 우리가 이거 뭐 영화가 또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한 2회차쯤 찍었는데 그때까지도 한 번도 안 나눠서 찍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그냥 하기 싫은 거예요. 사실 근데 시나리오 쓸 때 제가 그 생각은 했었어요. 이런 그 컨셉의 영화로 만드는 게 이 시나리오에 어울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제 시나리오가 이번에 쓴 시나리오는 그 씬과 씬 사이가 많이 생략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별로 설명하지 않는 방식이고 근데 그게 하나의 커트니까 또 그 씬이 한 씬이자 하나의 커트니까 그 한 커트를 되게 공들여서 찍지 않으면 그 중간에 그 생략하는 것들이 느껴지지가 않잖아요. 저한테는 그게 되게 중요한 호흡이었는데 그래서 그런 형식이 어울리는 것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인물들에 대한 얘기를 조금 들어가 보면 저는 사실 처음에는 캐치를 못했는데 영화를 다시 보다 보니까 주용이 아주 어린 시절부터 폭력적인 상황에 많이 노출돼 있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대사가 한마디가 딱 걸리더라고요. 그 누나한테 지난번이랑 똑같았어? 우리 그런 거 모르는 거 아니잖아 라는 대사가 이번에 다시 볼 땐 유난히 귀에 걸리는 것으로 봐서 아마도 그 남매는 어렸을 때 어떤 방식으로의 가정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는 남매로 자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제가 이제 주용의 전사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어떤 면들이었는데요. 이 주용이라는 캐릭터는 뭔가 거부하려고 하는데 계속 불가능한 상황이죠. 뭔가 인지는 하고 폭력에 휘말리고 싶어 하지 않지만 그걸 거부하는 건 좀 다른 차원의 문제니까요. 그래서 이전에도 어떤 경험들이 이 사람에게 굉장히 많이 있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을 주는 인물인데 배우가 상상한 그 주용이라는 인물에 대한 전사는 또 다른 게 어떤 게 있었어요? 정답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냥 저도 똑같이 생각했던 게 어떤 폭력에 노출돼 어릴 때 누나와 같이 있을 때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친구가 아니었나라는 전사를 가지고 연기를 했습니다. 네. 그 대사는 그게 맞아요. 그 기자님 말씀하신 게 맞아요. 그 남매가 아무래도 가정폭력에 노출되었었던 인물이고 그게 그들의 인생에 아직도 여전히 지대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재를 살고 있다라는 생각으로 그 대사 나옵니다. 아니면 어떤 성격적인 부분이라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 상상한 것들을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주용의 캐릭터에 대해서? 성격은 저랑 조금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저도 사실 불안하거나 이럴 때 표출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비슷한 면모가 있었고 저조차도 실제 친누나가 있어서 누나의 상황에 대입을 해보고 어떤 그 상황 자체에 조금 제 자신을 던져보려고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항상 그 상황 때마다
질문해보고 틀린 건 아니고 어떤 방안이 나와도 생각하기에 다른 거니까 틀린 게 아니니까 모든 좀 상황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봤었던 것 같아요. 정재훈 배우가 상상한 필립은 또 어떤 캐릭터였을지 굉장히 궁금하죠. 이 인물을 대사를 통해 우리가 또 유추할 수 있는 거 외국에서 온 외국 생활을 아마도 오래 했을 것으로 짐작이 되는 그리고 같은 내무반 혹은 뭐 군대 내에서 뭐 그다지 빠릿빠릿한 사람으로 통하진 않았을 것 같다라는 정도의 어떤 느낌들은 있죠. 필립이라는 캐릭터는 어떤 전사나 사연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라고 설정했어요? 이 캐릭터를 처음에 이제 감독님이랑 얘기를 통해서 그 전에 외국에서 살다 오고 이 사람은 외국에서 살 때는 되게 멀끔하게 문제 일으키지 않고 사회에서 잘 적응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고 지금 군대라는 곳에 들어오게 됐다로부터 출발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을 때 그 전사에서 갖고 보여지는 것보다 결국에는 지금 이 상황 이등병으로 들어와서 그 보여지는 상황이 좀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 영화에서 제가 이제 캐릭터를 준비하면서 좀 많이 생각했던 부분들이 그 다른 제 예전의 군대 생활을 떠올려봐도 그렇고 이 주변에 얘기를 듣거나 해도 밖에서는 멀쩡한데 저 군대라는 사회 안에 갇혔을 때 처음 들어가서 적응을 하지 못했을 때 자기도 모르게 이상한 행동들을 하게 되고 좀 적응을 못해서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 부분을 가장 좀 중점적으로 생각했고 그런 사람들이 보여지는 행동들 그런 것들을 많이 연구하려고 좀 노력을 했었습니다. 이 두 인물의 여정을 따라가는 대신에 뭐 바깥 세상에 아주 많은 면들이 보이는 영화는 아니죠. 그다지 뭐 친절하다고 할 수는 없는 영화인데 감독이 대사로 그걸 보시면서 굉장히 많이 사회의 어떤 만연한 폭력이라던가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드러내는 폭력성 같은 것들을 잘 심어놓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씩 좀 짚어보면은 그 군번줄 파는 그 휴대폰 처음에 꺼내주는 아줌마인지 아저씨 지금 기억이 안 나네. 아저씨 그 가게 주인이 탈영병에 대한 얘기를 그냥 툭 이렇게 꺼내는 장면이 있잖아요. 사실 그것도 그냥 흘려듣기는 조금 아까운 대사를 심어둔 부분이긴 하죠. 그 예를 들면 택시 기사가 뭐 하긴 요즘 애들은 뭐 맞으면서 커야 된다라고 하던가 뭐 매형의 그 선배랑 같이 식사를 하는 자리에 갔는데 뭐 맞으면 확실히 애들이 빠릿빠릿해진다라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거나 뭐 고추들에 대한 얘기를 한다거나 그 장면이 무서운 이유는 주용이 아무리 이 상황을 빠져나온다 해도 사회에 나오면 또 똑같이 저런 일을 반복해서 겪겠구나 혹은 가정 안으로 돌아가면 저런 일을 또 겪겠구나라고 하는 어떤 무서움, 어떤 섬뜩함 같은 것들을 우리가 이 두 인물이 처한 사연들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사회적인 폭력이라는 건 굉장히 많잖아요. 어디서부터 뿌리를 찾을 수도 없고 그 근원과 뭐 행태와 이런 것들을 전부 발견하기 사실 너무 많은 것들이라서 감독의 취하 선택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 기준점들이 혹시 있었나요? 군장점 거기는 그 정보가 좀 중요했어요. 사실 여기를 벗어나면 안 된다라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 영화는 또 영화제도 가야 되니까 외국에서도 보여줄 수 있는 거고 그 사람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그 정보들을 줘야 되니까 근데 그 사람이 그 군장점 주인이 좀 친근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 아들이나 뭐 자기 한 뭐 조카나 이 정도 되는 사람한테 대하듯이 이렇게 편하게 대하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어디 가서 뭐를 산다면 그 사람이 저한테 반말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근데 그런 뉘앙스로 이렇게 대사를 하면 재밌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왜냐하면 그 사람은 분명히 너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어. 나도 다 겪었던 일이고 그냥 잠깐일 뿐이야. 그리고 나이 들면 다 잊혀져. 약간 이런 마음으로 그들을 약간 얕보면서 바라볼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태도의 연기를 주문했는데 실제 사실은 그분이 군정점 주인이거든요. 그 배우가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 보통 어떻게 하세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 병사들이 오면 그냥 나는 진짜 아들같이 생각하고 그래서 반말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그렇게 해주세요.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 태도가 좀 근데 그분은 나쁜 의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귀여워서 아주 가엾고 그래서 아들같이 생각하셨던 건데 근데 그분이 그렇게 그 마음으로 연기해도 다른 식으로 제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았고 그래서 그렇게
주문을 드렸어요. 그 여기가 철원이었기 때문에 누구를 제 배우분을 이렇게 모셔가지고 찍기엔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었고 서로가 미안해지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버스를 타고 이제 뭐 택시를 타고 걷고 이렇게 이동하는 그 시간이 잠깐 있잖아요. 근데 그 시간에도 그 시간이 그나마 조금 어떤 정지의 순간이고 휴지의 시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시간에도 이상한 아저씨들이 나와가지고 이상한 말을 하는 게 좀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그 택시 타면은 택시에 군인이 탄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군장점 사장님과 같은 마음으로 휴가 나왔어? 왜 이런단 말이에요 갑자기?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왜 군복만 입으면 이렇게 반말들 하시는지. 그래서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분들도 아마 그걸 겪었을 거고 어쩌면 주용이나 이제 필립의 미래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물론 다르게 살 수도 있지만 그 엮어 들어가는 어떤 그 서로의 관계라고 할까요? 그 사람의 과거일 수도 있고 이 사람한테는 그 사람이 미래일 수도 있는 거니까 그것들이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마지막으로 배우들께 하나만 여쭤보고 관객 속으로 마이크를 넘기려고 하는데요. 영화가 전주에서 상영이 됐고 찍은 지는 그보다 뭐 확실히 더 전일 것이고 영화가 사실은 찍을 때보다 찍고 난 이후에 배우들이나 뭐 감독이 그 영화를 바라보는 감정, 뭐 개봉할 때의 감정, 또 한참 시간이 흐른 뒤에 볼 때가 느낌이 다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쯤에 다시 이 영화를 돌아보면 어떤 기분이 들어요? 두 배우분께 여쭤볼게요. 저는 개봉하고 나서는 되게 긴장을 많이 했었어요. 혼자 긴장도 많이 하고 너무 감사한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저 사실 인디스페이스도 영화 많이 보러 왔었는데 제가 주연작으로 나오는 영화를 쓴다는 것 자체도 뭔가 영광스럽고 항상 감사하다는 말이 최고의 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스페인에 다녀왔었는데 스페인 산세바스티안 영화제 다녀왔었는데 거기서도 영화를 봤었거든요. 근데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고 저 제주도도 한 번도 안 가봐가지고 첫 해외 여행이 스페인으로 영화로 가게 됐는데 그 영화가 다 끝나고 이렇게 박수를 쳐주시는데 뭔가 되게 힘을 많이 얻고 온 것 같아요. 뭔가 앞으로 더 치열하게 할 수 있고 좀 더 좋은 자연분이 된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정재훈 배우님 어떠세요? 저는 비슷한 것 같은데 아직까지 그 촬영이 끝나고 완성이 되고 이제 영화제에서 상영을 하고 이제 개봉까지 왔는데 그 시간 동안 점점 더 많은 관객분들이 더 이걸 조금씩 봐주시고 하는 게 아직까지는 좀 쑥스럽고 제가 아직 그 반응을 이렇게 막 온전히 즐긴다고 할까 이렇게 하지 못하겠어요. 좀 부족한 부분도 많이 오히려 더 생각나는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작업할 때 오히려 그 다음에 작업할 때가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다시 이 영화를 생각을 했을 때는 한편으로는 그 더운 여름에 다 같이 모여서 그 고생한 모양들이 있어서 절레절레하는데 무더워가지고. 네, 그런 부분들은 좀 서로에게 그냥 서로 으쌰으쌰 되는 그런 기분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관객 여러분들도 영화 보면 궁금하신 거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손을 들어주시면 지목한 이후에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관객분 계십니까? 무슨 영화를 볼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고요. 박수를 아까 스페인에서 많이 받았다는데 저는 영화가 끝나고 나서 박수를 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안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영화에 몰입해서 감정에 대해서 봤고 그리고 한숨과 묵직한 무거움과 집에 시골에 내려갈 때 어떻게 내려가지 너무나 무거운
보고 박수 치고 싶은 마음이 안 들고 속으로 괜히 봤다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어린 아들이 있는데 이제 그 아들들이 어딘가 군대를 가겠죠. 저는 세상에서 없어져야 할 때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몇 가지 중에서 군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일단은 오늘 이 영화를 보면서 느낀 거는 감독이 어떤 마음으로 이런 영화를 만들었을까. 제가 영화감이거든요. 근데 이 영화를 만들었을 때는 어떤 이유가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가 제가 느끼면 그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영화를 보고 가면은 아마 다들 상쾌하고 유쾌하고 뭔가 홀가분하고 힐링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중압감 같은 거, 책임감 같은 거 느끼고 이 세상에서 내가 뭔가를 하나는 주면 책임져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배우들 보고 놀란 게 저 배우들이 진짜 실상을 저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몰입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연기력도 대단하시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거기서 영화에서 느낀 건 뭐냐면 감독님께 그거를 제가 여쭤보고 싶었는데 주영이라는 사람을 따라가면서 이 사람이 노크를 해요. 노크하는 분이 아주 많아요. 그죠? 근데 자기 누나네 집에 가는 엘리베이터에서도 손님하고 노크를 하고 병원에서도 노크를 하고 끊임없이 뭔가를 노크를 한다는 생각이 들 때 저는 그거를 보면서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의 내면에 있는 것들을 누군가에게 자기가 얘기할 수 있도록 또는 그렇게 해서 노크를 하는 게 아닐까 세상을 향해서 노크를 하는 걸 아닐까.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한 제 나름대로의 추상적인 방법으로는 주인공을 통해서 감독님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그렇게 내면적으로 그런 감정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서 노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아닐까 이런 생각을 저는 했거든요. 근데 전혀 그런 의도가 없었던 것 같은 느낌. 맞는 말씀도 어느 정도 맞아요. 그러니까 그 문이라는 그 소재가 저희가 연출적으로 사용을 해보려고 했던 소재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맨 처음에 문은 이 영화 시작하자마자 나오는 거예요. 그 군대 울타리를 나가는 분. 근데 그 울타리를 나가서도 이 사람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별로 행동 양식이 달라지지 않는 약간 조금 패배주의적인 생각이죠. 그거는 그 문이 하나 있고 그 뒤에 문들은 사실 주용의 울타리가 아니라 어떤 다른 사람들의 울타리야. 그러니까 또 다른 폭력이 이렇게 시스템으로 존재하고 있는 울타리인 거죠. 근데 그게 왜 중요했냐면 그 어떤 한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폭력의 그게 가해자든 피해자든 방관자든 그 구성원들은 그 서로를 잘 비난하지 않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게 나빠 혹은 우리 그만두자 나갈까 이런 말을 잘 안 해요. 근데 그 울타리에서 한 발자국만 밖에 있는 사람은 주영이 누나한테 하는 것처럼 너 나가 왜 그러고 있니? 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주영 자신도 사실 이 울타리에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잖아요. 물론 군대라는 시스템이 가정이보다는 조금 더 어떤 법적인 테두리도 있고 해서 더 뭐랄까요 깨기 힘든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울타리 한 발자국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그렇게 쉽게 조금 하는데 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그런 대화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그 울타리 그 겹겹이 있는 그 울타리들을 서로가 왜 다 얘기하지 않는가. 그래서 이 영화를 보고 어떤 그 대화의 장이 좀 열렸으면 좋겠다. 그거라면은 성공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거고 아마 불편하게 느끼신 부분은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어떤 관객분들이 생각을 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려고 노력을 했고 그 생각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불편해지는 것 같아요. 자기 속해 있는 어떤 그 관객분들도 나름의 어떤 울타리들이 있으실 거고 지나온 시간들이 있으실 거니까 그래서 그거가 좀 불편하게 제가 해드린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그리고 박수는 거기도 영화의 어떤 감정을 깨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하는 어떤 뭐 퍼포먼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이 영화는 본 사람이 불편했다면 성공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영화이기도 하고요. 또 다른 질문 갖고 계신 관객분 계십니까? 네. 두 번째 줄에 계신 관객분이요. 영화 굉장히 재밌게 잘 봤습니다.
군대 이야기가 뭐 외박이나 나가서 호칭 그리고 또그 마음의 편지라고 이제 그 소원수리 같은 것도 누가 쓴지 다 아는 것도 그렇고 굉장히 군대 생활을 디테일하게 묘사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부장님들도 궁금한데 그 외박 나갈 때 이병수 촬영하고 그래도 주변에 군인들도 많고 그렇게 그 어떤 촬영이 많은데 국방부에서는 이런 국방부 홍보 영화가 아니면 이렇게 제작 지원이나 촬영하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혹시 그렇게 촬영을 하거나 그럴 때 다른 시나리오를 제공하시거나 뭐 이렇게 뭐 북한이 아니어서 국방부의 허락을 받지 않은 영화를 찍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 근데 이병수 정도는 진짜 우리는 군대가 아닙니다. 아, 저희가 그래요? 만들어 놓은 친구. 그래서 뭐 당연히 뭐 국방부에 제가 해가지고 렌트를 해서 헌팅을 그 로케이션을 갈 수는 없었을 테니까 저도 생각조차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병영 체험장 같은 네. 그런 장소를 빌려서 그 세부적인 묘사가 진짜 디테일해서 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뭐 그 실제 촬영은 철원에서 다 했는데 네. 거기 자체가 그 군인들이 원래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냥 그분들이 그냥 지나가면 지나가는 대로 찍고 저희도 군복 입고 찍기 때문에 그냥 군인이 지나가나 보다 했고 그리고 워낙 스텝수도 적고 컴팩트한 현장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막 커다란 라이트를 가지고 막 때리고 이러지 않았기 때문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생각보다 카메라 또 핸들도 그냥 촬영 감독 혼자 있는 거니까 나머지는 다 무선으로 했거든요, 일부러. 그래서 그냥 일반인들도 이렇게 협조를 제가 구해서 뭐 커피 한 잔씩 사드리면서 잠깐 나와줄 수 있겠습니까라고 여쭤보고 했었습니다. 남자 관객분 인증 너무 디테일해서 이제 정말 실제로 다 찍은 것처럼 보셨다는 평이네요. 맞아요. 이 영화를 보고 그 군대를 다녀오신데 분들이 보통 매우 힘들어하시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오늘 거의 뭐 사과하러 나오신 분. 다른 질문 또 받아볼게요. 질문 있으신 분? 네. 일단 영화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섬세하게 연출하셨더라고요. 분장점에서 이제 핸드폰이 맡긴다든지 뭐 마서님이 마투임에 싸제 제품을 사준다든지 그런 것들이 정말 디테일해서 소름이 돋을 지경이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물론 관객마다 이 결말을 해석하고 그 주인공들의 행보를 상상하는 건 자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화를 딱 보고 나서는 그냥 그 주인공이 어떻게 될지 정말 전혀 상상이 되지 않았거든요. 물론 누구나 상상은 자유가 있는 거지만 그것을 직접 연기하신 그 배우분들은 생각하시기에 참 귀여움이와 슬기가 어떻게 됐을지 어떻게 상상을 하셨을지 이렇게 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이 사건들을 겪으면서 필립이라는 인물도 결국에는 이 한국 사회의 되게 어두운 면, 모순된 점들 그런 점들에 알게 모르게 좀 빠져들고 날 여기 영화에서처럼 날 직접 케어해주는 애는 결국 일병이 아니라 난 병장한테 붙어야겠구나, 상병한테 붙어야겠구나 이런 식으로 좀 더 아주 현실적인 그런 것들을 알고 좀 이제 계급이 올라가면은 이 친구도 결국에는 그런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지 않을까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에 이 군대라는 사회를 나와서까지 과연 이 친구가 그럴까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저도 조금 그랬던 것 같고 군대 안에서의 그런 성격과 그런 행동들이 밖으로 연관되는 경우도 많지만 거기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 안에서와 좀 달라지는 경우도 저는 많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냥 군대에서만
그런 생활을 하고 밖에서 또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필립의 미래를 그냥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이가섭 배우는 주용의 미래를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전출 주영의 미래기보다 그 마지막 장면에서 이제 통화를 딱 드는 그런 게 나오는데 그게 집에 갈 때마다 그 질문이 있으셨어요. 질문이 있으셨는데 그게 매형일 수도 있고 전화를 한 사람이 혹은 전화를 받은 사람이 그게 또 병장일 수도 있고 이 질문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주영이가 만약에 매형한테 전화를 했다면 마지막에 다시 한 번 더 치아가 부러졌잖아요. 어떻게든 그걸 해결하고 돌아가려고 매형한테 전화를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해결하지 못하고 병장에게 전화가 왔거나 전화를 했거나 해서 지금 부대로 돌아가겠다고 얘기를 하거나 그 두 개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다른 게 뭐 다른 거죠. 두 개 중에 하나인데 어딜 전화해도 뭔가 답답하고 불안하고 암울했을 것 같아요. 사실 선택권이긴 하지만 두 개 다 선택하기 싫은 것 같기도 하고요. 병장한테 전화해서 다시 부대로 돌아가면 아직도 치아를 치료를 못했고 아무것도 못한 상태에서 늦은 밤에 다시 돌아가게 되는데 또다시 구타를 당할 것만 같고 해결하고 돌아가기에는 이제 막차가 지나버려서 돌아가지 못하는 그 상황에 너무 답답할 것 같아요. 답답하고 어떤 선택권도 하기 싫었을 것 같아요. 혹시 자의로 철원에 복귀하지 않는 상상을 해본 적도 있어요? 주용이 아마 그랬을 것이다라는 상상? 필립이 있어서 혼자 도망가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도 울타리 밖으로 나올 수 없는 안쓰러운 주용의 생각을 또 하셨군요. 다른 질문도 받아보겠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신 분들이요? 네, 가운데 보시는 분이요. 오늘 영화 보러 왔는데 너무 좋은 영화 보여주셔서 감사하고 원래 이 영화를 보려고 온 건 아니었지만 원래 그 다시 태어나도 우리라는 영화 보고 딸 나와들까지 봤는데 잘 본 것 같고 저는 감독님이 생각하신 폭력이 뭘까 이게 좀 많이 궁금했거든요. 사실 그 군대가 폭력을 실감할 수 있는 가장 잘 실감할 수 있는 장소인 건 맞지만 또 저도 여자지만 사회에서 대학 생활을 경험해봤고 또 직장에서 이제 또 막내로 생활하다 보면은 그런 강압적인 구조를 많이 저도 느껴요. 저도 막 식사 자리 이런 데 가면은 막 수저 놓지 말라고 하는데 잘 놓고 싶거든요. 저는 막내니까 이제 술 따라드리고 싶은데 따라드리지 말라고 하면은 제가 괜히 막 불편해지고 그래요. 그런 어떤 뭔가 강요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저한테 내재되었을 때 완전히 폭력으로 그게 완성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감독님은 그러니까 자기만의 언어로 뭔가 폭력을 정의해 주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걸 잘 안 봤는데 추억자가 됐을 텐데 그래서 보기만 제가 생각하는 안에서 말씀을 드리면 방금 말씀하신 것도 생각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제일 고민을 많이 했던 지점은 이제 주용이 왜 이렇게 됐나 였어요. 그 영화 안에서 그건 제가 제 스스로 납득을 시키고 영화를 찍어야 되니까요. 출자 입장에서.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 제일 쉬운 건 원래 이런 사람.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DNA가 그런 사람이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옆에 이제 사회적인 어떤 프레셔로 이렇게 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양극단에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여기까지 스펙트럼이 있다면. 근데 저는 이 안에 있는 그 나머지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 혼재되어 있는 그 스펙트럼. 그러니까 이 영화를 어떤 정도의 이제 그
그 스펙트럼 안에서 어떤 정도에 치우쳐서 찍을 것인가를 고민할 때는 이 사람 어떤 사람인가 규정하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둘 다라고 대답하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아요. 그 어느 하나라고 선택하는 순간 그게 폭력적인 그의 것이 돼버리거든요. 제 생각에는 아이러니하게도. 그래서 그것이 혼재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드리는 게 되게 힘들었어요, 사실은. 그거 왔다 갔다 거리거든요, 이 말 보면. 그 영화를 그런 방식으로 찍는 게 되게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찍지 않으면 저 자신이 납득이 안 갔기 때문에 그렇게 연출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목이 뭐 폭력 이러면 폭력의 씨앗 뭐 이런 게 아니었을까 생각도 해보고, 근데 사실 그러면 저 질문과 연결되는 거는 어쩔 수 없이 처음 출발점으로 되돌아가는 것 같긴 하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성별이 달라졌다거나 주인공이, 아니면 이 사람이 처한 직업적인 사회적인 환경이 달라졌다면 폭력의 양상이 굉장히 다르게 묘사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주용이 군대에 있는 군인이기 때문에 벌어질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폭력들을 이 영화는 보여주는 거죠. 그렇다면 왜 군인이어야 했는가에 대한 질문을 돌아갈 수 있는 거죠. 그건 아마도 어쩔 수 없이 저도 사람인지라 경험에 의한 걸 수도 있고, 근데 저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제가 보통 이건 저의 어떤 인생 철학이라고 할까요? 그런 건데, 저는 원래 후회를 잘 안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지난 일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하는데, 그 군대 인연이 제 인생에서 진짜 사라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얘기를 꼭 해야 되겠다. 첫 영화이자 마지막 영화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그걸로 그치면 안 되고 좀 확장해서 어떤 사회 저변에 있는 폭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앞부분에 군대 폭력을 넣고 뒷부분에 비슷한 느낌의 뉘앙스를 풍기는 캐릭터나 플롯을 구조적으로 놓고 거울처럼 보는 영화를 만들면 재밌겠다고 생각했어요.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받아볼까요? 질문 있으신 관객분? 네, 맨 앞쪽으로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영화 단살 잘 봤습니다. 전주에서부터 계속 오고 있는 영화인데요. 제가 되게 인상 깊었던 거는 배우분들의 연기도 있었지만 화면 분위기 4:3 그리고 영화 속에서 음악이 들린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하시는 이유도 좀 궁금했었고, 이건 조금 엉뚱한 질문인데 캐릭터 중에서 여성 집사님이 계셨는데 혹시 그분한테 그냥 이제 보여지는 캐릭터인지, 아니면 저는 그분이 궁금했었던 게, 그분하고 이제 식사 자리에서 주용이 이제 나가려고 하면 저 같으면 그냥 빨리 주용이 보낼 텐데 계속 붙잡고 있었고, 그리고 그 다음 식사 자리에도 그냥 집사님이 같이 가셨었어요. 그래서 혹시 그 캐릭터한테 특별한 뭔가 있었는지 되게 좀 궁금합니다. 주아 입장에서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아가 주용의 누나가 사실 왜 거기 계속 이렇게 있는지, 집에 왜 가정생활을 계속 유지하는지, 그건 되게 복합적인 이유가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떤 제가 연출적으로 하나로 가는 것이 이 영화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중에 어떤 이상한 버티게 하는 어떤 이상한 힘이라고 할까요? 그게 교회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교회에서는 좀 어떤 위안을 주잖아요. 그것이 뭐 영원한 것인지 잠시 그런 것인지 저는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가치에 대해서 모르겠지만 위안을 주는 것은 사실인 것 같거든요. 그 어떤 위안이 되는 사람인 것 같고, 지금 현재 자기 인생에서. 그래서 그 사람하고 어떤 되게 중요한 시간을 지금 나누고 있는 장이었고, 그 사람 동생도 나는 중요하지만 그 사람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두 사람 중에 어떤 한 사람도 가는 걸 원하지 않았는데, 선택을 하자면 차라리 동생이 가졌으면 좋겠는. 왜냐면 지금 자기가 가정폭력 당한다는 걸 들키기 싫어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얘랑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보내면은 얘가 알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그리고 아마 그 권사는
조금 이거는 되게 디테일한 전사일 수도 있는데 그건 알 것 같아요. 아마 주아가 그런 가정생활 한다는 걸. 왜냐면 그런 힘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거가 들키기 싫었을 것 같아요. 주아는. 그리고 앞에 말씀하신 게 화면 상대상이랑 비율과 음악이 없는 것에 대해서. 네. 아까 시나리오 얘기 잠깐 드렸었는데 그 신 사이에 어떤 호흡이 있잖아요. 그때 아니면은 걸어갈 때 대사가 없을 때 그리고 주용이 좀 대사가 적고 이렇게 이동하는 장면들 아파트 신도시 아파트 같은 거 보여줄 때 혹은 마지막에 엔딩 크레딧 마지막 씬 이럴 때 정도가 이제 음악이 들어갈 수 있는 구석이라고 일단 생각은 했어요. 시나리오 쓸 때는. 그리고 어떤 톤이나 이런 건 잘 모르겠고 일단 편집 때 그게 필요할 것 같으면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사실 만나기도 했었어요. 작곡가분들이나. 근데 별로 썩 어울리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생각한 어떤 호흡을 방해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특히 엔딩 크레딧 같은 경우는 녹음이 훨씬 느낌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했고 4대3 비율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화면비가 이 영화 톤에 이 답답하고 긴장감 있는 영화 톤에 맞는 것 같았고 어떤 그 병사들 간의 혹은 그 밖의 매형과 주용 간의 어떤 수직적 관계를 조금 상징적으로 이미지로 대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정보를 제가 가려서 확실하게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을 보여드리고 아예 프레임 밖으로 배제시켜버리는 방식을 사용해서 연출했기 때문에 저한테 유리한 화면비였던 것 같습니다. 이 영화가 감독님도 첫 장편 연출작이고 두 배우에게도 첫 주연작이라고 할 수 있는 장편 영화고 아직 정재훈 배우 같은 경우는 학교를 다니고 있고 이가섭 배우 같은 경우는 이 영화로 또 굴지에 국내 굴지 소속사와 계약을 했고 그러니까 세 분 다 앞으로가 더 되게 많이 기대되는 분들이라서 이 폭력의 씨앗이라는 영화가 아마도 이분들에게도 씨앗의 의미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세 분의 행보에 대해서도 기대를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와주신 관객 여러분들께 끝인사 한 말씀씩 해주시고 저희 오늘 자리 마무리하겠습니다. 개봉하고 첫 주말인데 저는 진짜 고민을 많이 하니까 걱정을 많이 했어요. 한 명도 안 오시면 어떡하지 막 그랬는데 이렇게 많이 오셔서 지휘까지 참석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한테는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현명하고 그 관객 한 분 한 분께 인사를 드리고 싶을 정도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 두 배우가 너무 열심히 해줬고 앞으로 되게 전도 유명한 배우들인데 제 생각에는 꼭 지켜봐 주시고 네이버 검색하면 이제 막 나오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른 시간에 영화 보시고 또 1시간 가량 되는 집을 같이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개봉하고 나서 저도 똑같은 걱정을 했던 것 같아요. 한 분 안 계시면 어떡하지? 그래서 한 분 한 분 너무 감사드리고 또 주변의 다른 분들께 영화가 좋으셨다면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새 날씨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집 가시는 게 조심히 가시기 바랍니다. 네, 날씨도 추운데 이렇게 먼 길 와주셔서 극장까지 와주셔서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지금 이제 학교 대학원 마지막 학기라 요즘 논문 쓰느라 머리가 너무 아픈데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고 할 수 있는 자리가 너무 고마운 것 같아요. 감사드리고 그래서 일단 저는 너무 지금 좋고요. 지금 이 시간이 이거 영화 주변에 좀 많이 홍보해 주셨으면 더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세 분의 행보를 주목해 주시기 이전에 폭력의 씨앗이 주목을 많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방금 당부하신 것처럼 영화에 대한 좋은 입소문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자리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